자, 그럼 다 아시겠지만 2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2차 면접 진행 순서를 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를 해 나갈 건지 그 방식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면접을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8시 반까지 대기실에 여러분들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면접 순서를 정할 겁니다. 수업 실현 순서와 면접 순서를 정하고 이제 그 관리 번호가 정해지는 거죠. 이때는 8시 30분까지는 책을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8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적 열람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기실에서는. 그리고 대기실에서 순서가 다 정해지게 된다면 구상실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지를 수령한 후 10분간 구상 시간이 주어지게 돼. 한 명씩 차례차례 구상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 치듯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뒤에 분은 1번부터 5번까지라면 2번에서 5번은 대기하고 1번만 구상실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해서 10분간 그래서 문제를 풀고 10분간 대답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2차 이게 수업 시험장 가서 하게 되면 정말 아침에 가서 그 뒤에 번호로 걸리게 되면 저희 오후 늦게까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 식사하실 거 다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문제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면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상실에서 적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적어놔야겠죠.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분 지나 평가실로 이동을 해요. 평가실에서 이제 1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뭐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1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상입니다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쭉 하고 이상입니다 하고 끝내야 되죠. 그리고 구상형 문제의 모든 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즉답형의 경우에는 평가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문항을 확인한 후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저랑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면접 문제들이 나왔냐. 이 기출문제는 다 섞었습니다. 뭐 서울시, 뭐 경기도, 부산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도교육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뽑아서 제가 세 문제를 구성해 왔습니다. 구상형 세 문제. 이 세 문제를 10분 동안 구상하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생의 성장,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자, 구상하시고, 두 번째, 다음을 읽고 김교사가 고려하지 못한 점과 올바른 지도 방안을 사례별로 말하시오. 제가 이 두 문제를 왜 이렇게 들고 들어왔냐면 구상형 문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사례를 분석하는 구상형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암기된 것을 많이 요구하는 구상형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례 분석형 구상형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읽는 동안. 읽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사례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거와 다르게 이 구상형은 사례 분석형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제재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배경이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걸 물어보는 구상형이죠. 그래서 구상형 문제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고려를 해서 한 문제는 생각을 물어보는 구상형, 한 문제는 사례 분석형 구상형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세 번째는 반 정도 되죠. 이거는 사례 분석과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구상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은 적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생의 성장,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만약에 고교 학점제에서 모르신다면 큰일 나겠죠. 대답 아예 못 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전에 다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김교사가 고려하지 못한 점. 김교사의 잘못과 김교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 방안을 사례별로 말해라. 사례 1, 2에서 김교사가 뭘 잘못했나 봐요.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한번 지적해보고 어떻게 올바르게 지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쳐서 말해봐라 이겁니다. 읽어보면 A 학생은 백혈병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를 복귀했다. 김 교사는 A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육 시간에 쉴 수 있게 해주고 도우미 친구를 붙였다. 하지만 A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거 읽어보면 열린 답안이에요. 이것도 열린 답안과 그 폐쇄형 답안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답안이 막 뚜렷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계적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봤냐.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려 있게 다루어 봤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3번) 문제를 보시면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교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이것도 우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행평가. 그래서 아이들이 뭐 힘들어하는데 선생님 요즘 수행평가가 너무 힘들어요. 수행 중에 수업 중에 한다지만 수행평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만 4개예요. 그리고 전 수행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서 문제점이 뭔지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각각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10분 동안 모범 답안을 3개를 다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딱 기출 문제 읽고 딱 스톱워치를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형 1번, 구상형 2번, 구상형 3번에 대해서 구상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구상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10분 안에. 저는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번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의 성장,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을 물어봐라. 일단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를 실시했을 때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저 숙달 목표 지향 이것과 그 동기 향상 이 측면으로 언급을 하겠다. 딱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다음 시행 과정상 문제점.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을 때 문제점은 쉬는 시간 확보, 그 교원 확보 문제, 절대평가의 부담감 이런 측면에서 미리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실제 면접장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생의 성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였지,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단점이 있었지, 이것을 활용해서 그 구상의 문제에 맞게 체계화시켜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 가냐 안 다루어 보고 가냐에 따라서 배경 면접 준비에 대한 어떤 나의 커리어 능력들이 차이가 현재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저한테 미리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란 일단 무엇인지 말하고 나는 학생 성장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문제점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테마를 잡고 간 거죠. 이것을 적어놓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이걸 보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을 사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이를 선택하고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대학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거는 그 진로 희망 과목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해서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다. 이 지금 고교학점제는 2022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시행할 거지만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고교학점제에서 엄청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면접관들도. 저 사람이 깊게 생각을 해보았구나. 이렇게 한 번쯤 다뤄보았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얘기하면 한 30초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다 얘기하면 아마 한 딱 2분 정도 딱 될 겁니다. 아니면 1분 30초 정도 걸려요. 이걸 하면서 좀 더 덧붙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성장에서는 두 가지의 뚜렷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며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되고 목표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만 과목 이수가 인정됩니다. 즉, 수행 목표가 아닌 속달 목표를 강조하게 되면서 진정한 학습에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에 연관이 되지? 그리고 이게 왜 숙달 목표에 연관이 되지? 이거를 면접관들한테 잘 이해시켜야 돼요. 제가 답은 이렇게 적었지만 이제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이렇게 적었지만 고교학점제는 결국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과목은 5명 선택하고 예를 들면 근데 B 과목은 20명 선택했어요. 어느 등급 받기 더 좋을까요? B 과목의 등급 받기 더 좋겠죠. 많이 선택하는 걸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교학점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아이가 과연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 15명이 선택할 과목 혹은 30명이 선택한 과목 등급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30명이 선택한 과목으로 몰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것은 절대평가제로 가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내신도 거의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엄청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거는 교사가 지정해 놓는 거죠.
이 총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성적을 다 종합해서 80점 이상이면 A를 주고 70점 이상이면 B. 그거는 교사 선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90 이상 A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교사가 87점 정도 넘으면 아마 A를 주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랑 연관돼서 절대평가랑 맞물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만큼 그 과목과의 싸움인 거죠. 그 목표에 대해서 잘 도달할 수 있냐 없냐 그것과의 싸움을 도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행 목표가 아닌 숙달 목표를 지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과목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고 더 열심히 학습하려는 노력을 보이겠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목표, 수행 목표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교과목을 실질적으로 내가 다 이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고교학점제 시행하면. 두 번째로는 본인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세계사 듣고 싶으면 세계사 개설해 주고 내가 수학 듣기 싫으면 수학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수학 어느 정도 듣고 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도 뭐 확률과 통계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 다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국어교육과를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굳이 수학 교과목에 대해서 수학 1, 2, 뭐 확통 이런 걸 배워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나는 뭐 문학과 비평, 현대문학사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더 그걸 개설해주고 난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흥미에 맞는 진로 교과목 학교에서 열어줘야 되고 그걸 듣게 되면 학습자 동기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교과목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대학교도 그렇지만 이동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쭉 계속 그 매 시간별로 자기 교과 선택 과목제로 시행되게 된다면 그 수업 시간 이동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어떤 휴식 시간,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디에서도 아이들이 그 자기 그 책을 놔두고 그 홈베이스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 중안에 자기 교과목을 다 놔두고 쉴 수 있는 쉼터를 거기 마련하고 그래서 그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아이들이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한 교원 확충이 가능하냐? 아이들이 선택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교원 확충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절대평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과연 내신 시험을 절대평가로 돌렸을 때 과연 그에 대한 부작용 문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답했다는 건 저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고교학점제를 뭐 인터넷 기사에서 찾아보고 고교학점제와 연관된 수능도 어떻게 바뀔 거고 학생들의 뭐 내신도 어떻게 바뀔 이런 것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렇게 답변을 구성한 거죠. 이 답변이 모든 답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를 물어본다면 무엇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하셔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셔 놓고 한글파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번엔 고교학점제 테마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하나가 쌓여가며 면접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